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이론 파트에 이어서 실기 파트 45문항을 같이 문제도 풀고 개념 정리도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항상 보면은 똑같죠, 화면이요. 네. 자, 이 실기 파트도 마찬가지로 3장의 요양보호 강론에서 4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소단원이 여긴 5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각자 단원의 문제를 푸시면서 문항수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느 단원이 내가 조금 부족한지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할 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다음 화면에서 볼까요? 네, 지금 준비가 되어 계시다면 괜찮고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계시다면 정지 버튼 빨리 눌러주시고 연필이랑 메모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45문항까지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틀린 문항의 번호를 꼭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문항이 어느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였는지를 마지막에 80번까지 다 풀어보고 나서 분석하는 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밖에는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3월 들면서 우리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셨는데 오늘 이 공부하시는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힘차게 자신을 토닥토닥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감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제가 45문항이지만 1번부터 가져오지 않습니다. 36번부터 80번까지 국가고시장에서 나오는 문항 번호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번호 익숙해지시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면서 나 30번대가 자꾸 틀리네, 나 40번대가 자꾸 틀리네, 나 50번대가 자꾸 틀리네. 이것만 확인하셔도 내가 부족한 단원이 어딘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36번부터 80번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36번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2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5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지금 살해 예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죠. 네, 반 정도 삼키면, 아니요, 다 입안에 있는 음식이 다 삼켜지시면 그때 다음 음식을 제공하셔야 되고, 레몬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네, 레몬 소리만 들어도 침이 막 나오죠. 예, 침이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그 침이 살해를 더 걸리게 만들어요. 네, 침살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제공하지 않으셔야 되고, 뜨겁게, 차갑게 다 안 맞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간에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뭐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이런 문항도 전부 다 오답입니다. 식사할 땐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37번입니다.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게 한다. 2번 관이 막히지 않도록 빠르게 주입한다. 3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린다. 4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5번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를 앉혀서 상체를 상승시켜 주시는 거. 앉을 수 없다면 침상 머리라도 올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체온보다 낮게 하시면 여기 있죠? 네, 차가우면 통증이 유발돼요. 그래서 체온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빠르게 주입하시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입 중에 영양액이 역류되면 빨리 비유관을 잠그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제거할 수 없어요. 예, 주입 후 대상자는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경관영양 돕기의 내용들은 이 문항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용했던 5개가 아닌 걸 또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쓰지 않은 문장을 한번 볼까요?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여기 없죠? 그럼 요거 넣어서 문제 만들 수 있어요. 또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면 안 돼요.
이것 또한 뭐냐면 설사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입 속도를 이야기할 때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장 많이 쓰는 거 영양액은 위장관보다 높이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토하거나 손색증이 나타나면 네, 잠그고 보고하셔야 되고요. 빠진 경우 절대 밀어넣거나 배면 아니라 빼면, 네, 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 예, 경관영양 돕기는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이 문제에서 5개 문항을 썼지만 다른 유형의 문제라면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체크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5개 넣어서 또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만약에 다른 문장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날까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더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8번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번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3번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번 캡슐 약은 벗겨서 가루만 물로 녹여 투약한다. 5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물을 충분히 제공하셔야지만 약이 흡수가 잘 돼요, 위장관에서. 그래서 네, 충분히 물을 드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색이 변했다면 버려주셔야 돼요.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위아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른 거죠. 흔드는 목적이.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젖히시면 기도가 열려버려서 살해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뒤로 젖히시면 안 돼요. 자, 물약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있는 쪽으로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용액을 반대편으로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캡슐약은 벗기시면 안 됩니다. 네, 모양을 훼손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드시는 걸 권장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시간 안 들여도 다 눈에 보인다고요?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답 몇 번인가요? 네, 2번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후, 상, 방. 네, 맞습니다. 후, 뒤로 당기는데 상, 위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예, 나예가 맞죠. 네, 너무 쉬워요. 아, 네, 우리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너무 영어고사 시험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쉬운 난이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진짜 어려운 문제도 몇 문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쉬운 문제는 자신있게 풀어가시면서 자신감 탁 올리고 가시면 돼요. 아,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40번입니다.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약은 주사기에 1회분씩 나누어 보관한다. 2번 알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가루약은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한다. 4번 귀약은 고온에서 따뜻하게 보관한다. 5번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이 맞습니다. 자, 물약 같은 경우에는 1회분씩 나누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보관을 해주시는 거고 또 이제 표준교재 239페이지에 가면 물약에 대한 보관법은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직사광선은 피해서 보관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알약 같은 경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면 약의 성분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햇볕에 두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물에 녹이시면 안 됩니다. 있는 모양 그대로 보관해 주셔야 되고 고온에서 기약도 그렇고 모든 약들은 상온에 그늘진 곳이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온도가 바뀌면 변질의 가능성이 있고 햇볕에 의해서 햇볕도 온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냐면 문제의 성분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약들은 설명서에 써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은 상온에 그늘진 곳이라고 써 있을 거고 냉장 보관하십시오라고 표기된 것만 냉장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약품 보관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41번입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번 화장실 표시등은 밤에도 꺼둔다. 3번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번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5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해주셔야지만 열고 닫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화장실 표시등은 밤에도 꺼두는 게 아니라 켜두는 걸 권장하고요.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하시면 안 되죠. 조도가 밝기니까. 그래서 높게 유지하셔서 최대한 밝기를 좀 밝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슬리퍼 신고 벗기는 쉬운데 이게 넘어지실까 봐, 낙상될까 봐 위험성 있죠. 화장실 복도나 이런 데 아무것도 두시면 안 돼요.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전한 환경은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42번입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3번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번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네, 잘 아시죠? 대장의 모양이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문질렀을 때 가스나 대변 배출이 용이하게 장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항문에서 요도 쪽이 아니라 바뀌었죠? 네, 요도에서 질에서 항문, 뭐, 요런 순서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깨끗한 쪽에서 오물 쪽이 있는 쪽으로요. 그쵸?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줄 수 있는 자세는 상승시키는 자세. 어디를요? 상체를 상승시키는 자세. 앙하이를 똑바로 눕혀서 합니다. 그럼 다 오답이에요. 그쵸? 네. 머리를 낮춰도 안 되고, 일자 앙하이가 돼도 안 되고, 하나밖에 없어요. 상체를 상승시키는 자세. 그래야 보가, 배에 힘을 주기 편한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주변을 조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거꾸로 됐죠? 네. 내리고 덮으면 다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덮고 내리셔야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네. 자, 다음 문항이야. 자, 43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3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4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5번 변기는 차갑게 준비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동변기는 30에서 45도 각도로 어느 쪽에다 놓을까요? 아실 거예요. 다 전부 다. 어디요? 건강한 쪽. 왜? 편마비니까 잡고 이동하시게. 그래서 각도 맞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이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자, 이동변기는 몇 번이요? 4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요. 먹고 싸는 건 매번입니다. 먹는 게 뭐지? 유관영양주머니 매번 세척하죠. 싸는 거 뭐지? 이동변기 변기통. 네, 매번.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대답하셨을 거 생각합니다. 흡인병. 네, 우리 감염에서 나오는 흡인병은 1일 1회 세척합니다. 1일 1회 이상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낮게 높게도 아니고 같게. 그래야 내려오시고 앉으시면서 낙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기는 차갑게 하시면 근육 수축 일어나요. 네, 그러면 나오던 소변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대변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준비하셔서 이완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44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한다. 3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4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5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몇 번 실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기저귀 사용을 요청하실 때, 네, 얼른 신속하게 기저귀 채워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가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네, 기저귀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교재에 이렇게 나와요.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기저귀 사용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실 때는 기저귀를 바로 채우는 것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배뇨 훈련, 소변 훈련을 먼저 보게 하시고 예, 정 안 됐을 때 아무것도 해도 다 안 된다.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걸 권장해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표준교재 249페이지에 가시면 오른쪽에 꼭 알아두기 뭐 이런 표현법에 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아해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표준교재 페이지를 다 적고 있으니까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 영상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표준교재 옆에 놓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다가 헷갈리거나 궁금하면 정지 버튼 누르고 바로 페이지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익히시는 게 훨씬 더 교재 내용을 잘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지만 시험 문제는 전부 다 표준교재에서 나옵니다. 얘가 사전이고 정석이에요. 네. 자, 그럼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3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4번 유치도뇨관 삽입 후 이동은 안 된다. 5번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도록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계셨을 때 보행 가능하죠, 그쵸?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번처럼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아래로 가게 해주셔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이 있다면 소변이 역류하게 돼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잠근 후 보행이 아니라 열고 보행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배출구를 열고 이 배출구가 이렇게 소변 주머니에 예, 소변통에다가 비울 때 쓰는 배출구잖아요. 여기를 열고 보행하시면 소변 밖으로 나세요. 네. 그 다음에 이동 가능하십니다. 바지 안에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냥 아랫배보다 아래로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 들고 계시면 아랫배보다 거의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요 그림도 우리가 표준교재에 가면 252페이지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46번입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닦게 한다. 3번 치아에서 잇몸의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4번 칫솔로 혀에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5번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문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혈액 응고 장애가 있다고 했어요. 응고가 뭔지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굳는 거잖아요. 그럼 피가 잘 굳지 않는 거죠. 장애니까. 네, 이러면 출혈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혈액 응고 장애 대상자는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우리 같이 건강하신 장애가 없어도 치실 사용하시면 피가 가끔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표준교재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요. 칫솔모는 부드러운 걸 쓰셔야 돼요. 네, 방향은 잇몸에서 치아 쪽이고 깊숙한 데까지 닿게 되면 구토나 이런 유발의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치실은 칫솔질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47번입니다.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습제를 많이 발라준다. 2번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3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4번 낮 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시킨다. 5번 비누로 거품을 잔뜩 내서 씻긴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담궈주시면 돼요. 이게 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손, 발 모두 혈액순환 촉진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 네, 그럼 따뜻한 물에 담그면 왜 혈액순환이 促진되는 겁니까? 말초혈관을 이완시켜서 노폐물 배출이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 따뜻한 데 담그면 손발의 혈관이 늘어나죠? 이게 말초니까요. 노폐물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혈액순환 촉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왜 손발을 닦아주기 전에 따뜻한 물에 담그나요? 지금 문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도 바꿔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48번입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 중간에서 끝쪽으로 빗는다. 2번 머리카락이 엉킨 경우 잘라낸다. 3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번 두피 관리를 위해 빗질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거울을 제공해서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표준교재에 미소 짓고 있는 할머니가 보이십니다. 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머리 빗는 방향인 거죠. 시작이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가시면 되고 엉켰을 때 다 잘라내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적신에 빗질해 주시면 돼요. 자,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하는데 요양보호사의 기호가 아니라 그쵸? 누구의 기호인가요? 대상자의 기호에 맞춰서 예,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매일 빗질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49번입니다. 통목역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자, 이거는 제가 읽으면 선생님들 정신 없으니까 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답 찾아보세요. 자, 다 찾으셨을까요? 네, 금방 보이셨을 거예요. 몇 번인가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앞에요? 아니요, 뒤에요. 모든 통목역이든 심상목역이든 마지막 순서가 회음부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안 읽고 4번 이렇게 치면 답도 나와요. 예, 문제가 너무 좀 쉽게 나왔나요?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쉬우면, 아우, 쉬워. 이렇게 하고, 나 다 맞출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렇게 자신감 올리시면 충분합니다. 그쵸? 늘 말씀드려요. 우리 영보사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분명히 있으니까. 자, 순서 한번 익히고 갈게요. 통목역 갈 때 순서 어디부터 가요? 다리, 팔, 몸통, 회음부. 회음부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5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찾아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상의나 하의나 순서는 공통적입니다.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그래서 전 이렇게 해요. 입마, 욕하는 거 아니고요. 줄임말. 입마. 이렇게 입을 땐 마비 쪽부터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머리나 수액은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머리의 문제만 풀고 있지만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라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머리나 수액이 등장하면 항상 가운데. 자, 이 가운데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간다고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오지선을 이지선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어느 문제를 봐도 공통점입니다. 그럼 뭐부터 찾는 거냐면 머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에 있어. 이렇게 하면 벌써 아닌 거가 세 개가 이렇게
제해지잖아요. 그쵸? 그럼 두 개에서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공통적이에요. 90원에 나온 문제 다 열어봐도요. 진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저가 오래 했잖아요. 문제 공개된 게 아마 32회부터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또 잘 안 나왔고요. 그 32회부터 41회까지 기출문제 다 열어봐도요. 정말 이렇게 나와 있을 보기가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의심하지 마시고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래. 여기 저 너울쌤이 머리는 가운데 두고 풀라고 했으면 오지선, 이지선 된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풀어보시면 진짜 맞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를 가운데 놓고 벗기는 거였으니까 건강한 쪽부터 벗기는 거죠. 이분은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 벗고 머리가 벗고 왼쪽 발 벗는 순서로 2번의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네, 아이 또 왜 안 넘어가고 여기서 멈추나? 네, 우리 벗기는 거 있으니까 입히는 거 한 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문제 나오시면 그래 이거 맞았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예, 출제위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제가 지금 문제집 집필하냐고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네, 출제위원 머리가 아프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시간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이라 생각하시고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혀볼까요? 머리는 어디다 갖다 놔요? 그렇죠. 가운데 너부터 가. 이렇게 하고. 입을 거니까 입을 때는 마비쪽부터 입는 거니까 왼쪽 팔 입고 머리가 입고 오른쪽 팔 입어주면 좋겠네요. 그쵸? 예. 이렇게 한번 입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수액도 넣어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노을샘은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 부탁이에요. 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2번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3번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4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5번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침상 아래로 내려가신 분을 머리를 올려드리는 방법이고, 예, 이분이 이제 도움이 전혀 협조가 불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양쪽에 두 분이 서셔서 예,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표준교재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서, 그렇죠?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을 받치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어깨 그 다음에 대퇴 맞는 표현이죠. 사실 대퇴를 둔부로 바꿔도 맞아요. 정확하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어깨와 다른 팔은 둔부 대퇴 같이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준교재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을 더 한 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퇴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두 군데 다 나머지 한 팔은 둔부와 대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정확한 정답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52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편한 곳이 없는지 네, 확인한다. 편한 곳? 네, 불편한 곳인데. 네, 하나가 글자가 빠졌네요. 제가 바로 고칠게요. 자,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정답 찾으셨나요? 네, 제 오타 얼른 고쳐왔어요. 지금 한 두 번은 봤는데도 이렇게 오타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다가 중간에 발견되면 얼른 또 수정하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정답 공개할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우리 표준교재의 282페이지에 가면 이런 그림 있죠? 네, 제 표준교재 그림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상반신과 하반신에 대한 표현법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의 답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자의 어느 쪽에 섭니까?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그쵸? 네, 그래서 대상자 오른쪽에 선다가 1번이고요. 이동하는 쪽에 서셨다면, 그 다음에 두 팔을 가슴에 올려 놔주시면 되고요. 이제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옷과 침대 시트가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예, 어려운 거가 살짝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순서를 찾는 데 있어서 크게 막 혼동되거나 어렵지 않게 2번을 잘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를 살짝만 난이도를 조정한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머리 쪽으로 이동하게 할 때 양쪽에 서서 어느 쪽을 지지하고 올리나요? 이런 표현 있었잖아요. 51번 문제에서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서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도록 할까요? 그럼 상반신을 이동할 때는 요양보살 한 손은 목에서 넣어서 겨드랑이를 받치고 다른 한 손은 어디로 가나요? 허리로 갑니다. 자,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 어디로 갈까요? 한 손은요? 허리로 가고요. 나머지 하나는 엉덩이 아래를 받쳐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상반신, 하반신의 손의 위치 그림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림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네. 빨리빨리가 안 돼가지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준비되는 대로 조만간 우리 3월 달에 한번 그림 문제, 80문제 쫙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자, 이것도 선생님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 한번 볼까요? 네, 요 그림이죠. 휠체어에서 이동 경기로 이동할 때 순서를 골라보십시오. 그동안에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거나 문제를 많이 접하셨다면 낯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제 영보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셔서 제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시다면 가나다라 너무 어려워요. 그러실 수 있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강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네, 강사인 저도 순서 맞추는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게 딱 순서에 집중하지 않으면 답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 번 풀어보시고 또 반복하다 보면 가나다라 순서도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서 자신감 떨어뜨리지 마세요. 네,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 네,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모르면 2번 하면 되고 3번 하면 되고 그래서 가나다라 보시는 순간에 이런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춰보죠, 한번. 몇 번인가. 이렇게 다가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 첫 번째가 뭘까요? 이거죠. 이동 방법 일단 설명하세요. 그리고 휠체어의 잠금증 잠궈 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고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이렇게 잡게 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서 그림처럼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다 나가 이렇게 5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또 나왔나요? 네. 예, 가나다라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네,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서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네, 풀어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는 그림을 금방 보여주셨네요. 아, 실제 국가고시 시험에 가셔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주고 공개하고 문제 풀게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가끔은 그림 없이 글씨만 나오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부러 지금 깜빡하고, 아니요,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은 벨트의 끈이나 패드 손잡이 바늘 상태를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네, 똑같잖아요. 여기 1번 쫙. 그쵸? 2번부터 줄이시면 돼요. 자, 대상자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어주신 상태에서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묶어주시고 나셔서, 예, 풀리지 않아야지만 또 보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그림처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가라, 다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항 갈까요? 자, 55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네, 5번까지. 네, 이것도 제가 안 읽을게요. 선생님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공개할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이지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만 기억하신다면요. 지팡이가 항상 맨 앞에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럼 벌써 딱, 딱, 딱 재해지고 2개 남잖아요. 자, 우리가 계단은 올라가는 순서와 내려가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5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마비다리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갑니다. 왜요?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그게 여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예, 안 외우셔도 돼요, 순서요.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놓고 이것만 잘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내려가는 거니까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받쳐야지. 그러니까 마비 다리를 먼저 보내주는 거야.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암기 안 하셔도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가고 불편한 마비 다리가 먼저 가야 되니까 왼쪽 편마비라고 하셨으니까 왼쪽 다리가 2번째로 나갔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가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아까 옷 갈아입히기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기도 내가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 이제 순서 바꿔볼까? 만약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계단을 올라간다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죠. 네, 이건 저랑 같이 볼까요? 지팡이 가시고 건강한 다리가 간다고 했으니까 왼쪽 편마비네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가고 왼쪽 다리 순서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지팡이가 1번 갔다면 건강한 다리가 마비 다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니까 건강한 다리가 끌고 갈 수 있지 마비 다리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원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지팡이 순서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안 외워진다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왜 건강한 다리가 지팡이가 건강한 다리가 마비 다리를 가는 걸까? 끌고 간다. 힘이 있는 게 끌고 가야지. 왜 내려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맨 뒤에 갈까? 받쳐줘야지. 마비다리 먼저 보내고 이렇게 원리를 기억하신다면 외우지 않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시간 충분하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안 외워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선생님도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5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번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야 한다. 3번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4번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5번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물품이 자세 변환 용구 중에 하나고요. 자세 변환 용구는 시트가 있고 쿠션 있죠? 네, 아셨을 거예요. 그림 보시는 순간에. 아, 저거 자세 변환용 쿠션이구나. 그쵸? 쿠션의 재질은 너무 딱딱하시면 안 되고요.
예, 지퍼가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욕창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라 피부가 약하시니까 지퍼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 피부 상처가 생겨서 욕창이 이렇게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변세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자세를 바꾸는 표면이 미끄럽다. 표면이 미끄러우면 안 돼요.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되죠. 5번이 맞죠.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게끔 소독할 수 있고 변색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우리 복지연구에서 이런 문제도 사실 출제해요.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건 대여품과 구입품을 구별하십시오라는 문제도 내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이렇게 물품 하나를 가지고 고려사항, 선정할 때 고려사항 또 뭐 있어요?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서 아, 이런 유형으로 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5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번 장갑을 착용한 경우에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3번 세면대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5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이건 이제 6단계 중에 하나의 설명이었죠. 네, 이게 헷갈린다고 하시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가 아닌 걸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액체보다 고체를 씁니다. 거꾸로 됐죠. 네, 고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세균 감염 위험성이 있잖아요. 고체를 문지르고 나시면 수분이 물기가 다 안 말라요. 공기 중에 세균은 네, 이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일정량에만 나오시는 액체 비누를 권장하는 거고요.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손을 씻어야 되죠. 장갑 착용하기 전에 손 씻고 장갑 벗고 손 씻고 네. 물은 받아 쓰시면 안 되고 흐르는 물. 자, 네, 젖은 수건은 이거 뭐냐면 말려서 젖은 수건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안 쓰시는 걸 권장해요, 사실은요. 네, 세균 번식을 막아내고 싶으시다면 한 번 사용했던 수건은 네, 완전히 다시 말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번이 답이 아니었다면 4번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런 문제도 우리 맞닥뜨리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냐면 확실하게 정답인 게 있다면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딱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왜? 얘는 5번은 어디 봐도 정확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젖어 있어? 말려서 다시 써? 완전히 말리면 가능하겠지.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약간 의아하잖아요. 그럼 걔는 거의 오답이에요. 네. 제가 의아하지만 가져온 이유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분명히 마주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확한 정답을 찾는 방법이 하나. 정확한 문항에만 정답을 친다. 헷갈리는 문항은 그건 그냥 오답 처리시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어떨까요? 네. 괜찮으셨을까요? 이런 거? 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58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번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번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번 주방에 물기가 묻은 바닥, 4번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번 LED 등의 밝은 조명이 설치된 거실. 어려운 문항이 아닌데요. 헷갈릴 수 있는 문항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죠.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 어, 그러면 어떤 게 위험한 건가요? 라는 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문항을 살짝 실수하시면 의외로 이런 데서 많이 틀리세요. 왜냐면, 요거 안전환경인데요. 이렇게 찾으시면 막 정답이 예, 엄한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서 어떤 경우에 낙상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예, 물기가 많은 바닥에 낙상됩니다. 경사가 안 맞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안전한 공간이에요. 의자가 한쪽에 놓여 있어요. 왜요? 앉아서 신발 신으시라고. 이거 좋은 거잖아요? LED 등의 밝은 조명.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문제만 살짝 꼼꼼히 읽어주시면 정답 금방 보이세요. 그러나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59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번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번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플러그에 하나씩 꽂는다. 4번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5번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플러그를 하나하나 꽂아주시면 좋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수해의 대처법에 나오는 얘기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런 것도 의외로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서.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 데가 아니라 정전이 되었다면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냥 정전됐다고 다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이상이 있다면 수리를 의뢰하도록 가족과 상의를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화재라고 하더라도 화재 두 손으로 짚지 않잖아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가리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가는 거였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해동된 거 다시 냉동하지 않아요. 음식에 뭐 고기의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버려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3번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4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음식이 뜨거울 땐 간을 맞추면 안 돼요. 짠맛을 느낄 수 없다고 하죠. 이거는 좀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문항은 일상생활, 가상 일상생활에 나오는 파트이긴 하지만 우리 앞에서 의학 파트에서 건강증진 질병 예방할 때 이런 얘기 나오죠. 간을 짠맛을 뜨거울 때 느낄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문화가 좀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보레이션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종종 등장하고요. 이번에 CBT 시험 보시면서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선생님들이 문제가 이렇게 합쳐진 파트 문제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아마도 이런 문제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오래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딱딱해지죠. 그리고 노인분들은 튀긴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설탕이나 단당류 안 드신 게 좋고요. 혈당치 막 올라가잖아요. 음식은 한꺼번에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드실 만큼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화 갈까요? 자, 61번입니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조 난방은 필요 없다. 2번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3번 양변기에 물때는 락스로 청소한다. 4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5번 환기를 할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환기를 할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우리 무슨 말이죠? 용어로 간접 환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보조 난방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보조 난방을 사용하면 좋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2번 같은 경우에 먼지는 빗자루로 하면 먼지가 날리니까 물을 묻혀서 쓰는 방법을 또 이제 표준 교재 설명하고 있고요. 자, 양변기에 물 때는 락스가 아니라 솔에 식초를 묻혀서 쓰레기통에서도 냄새가 나면 식초를 묻혀서 닦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393페이지부터 또 표준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표현이 있었나 라고 궁금하시다면 교재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62번입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3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네, 은행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급여 제공 기록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필요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은 요양보호사가 하시면 안 되고요. 불만족해 하는 경우에는 불만족 여부를 확인하셔서 네,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5번의 내용이죠. 사적 업무를 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쉽게 풀으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난간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2번,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며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번,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5번, 대상자 방은 1층보다 2층이 좋다. 네, 정답은 1번 난간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네, 눈에 이렇게 확 띌 수 있게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그쵸? 2번 같은 경우에 유리창을 투명하게가 아니라 이게 유리창인 걸 알 수 있게. 네, 왜냐면 유리창은 밖을 보기 위한 건데 밖이 보이면 유리창으로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유리창이란 걸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고 잠금 장치를 방 안에 설치하셔서 잠기면 밖에서 열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버시라기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난로 위험합니다. 방은 항상 2층보단 1층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바뀌어야 되는 표현이죠.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세제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세제를 빼앗는다. 2번 무슨 맛인지 물어본다.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서 바꾼다. 4번 세제를 설명하며 위험하다고 알려준다. 5번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분해 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서 바꾼다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표준교재에 이런 말이 있죠.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 세제를 입에 넣으려고 하세요. 위험한 물건이네요. 그러면 이분이 좋아하시는 게 아마도 빵인 것 같아요. 자, 이 빵을 주면서 예, 교환합시다. 이렇게. 이런 방법이 치매 대처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3번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4번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 물어본다. 5번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2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네, 자, 이와 같은 행동은 일단 반복이에요. 같은 질문을 하거나 같은 동작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대처법으로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환기법이죠. 주의환기법. 좋아하는 음식을 드리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콩고르기라든지 나무다듬기라든지 빨래개기와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요. 자, 이와 같을 때도 주의환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쓰레기를 모아서 막 감추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걸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 안에서 적절한 정답은 2번이에요. 함께 나가서 현재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환기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사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의 대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체크박스로 가지고 왔던 주의환기법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표준교재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실제 사례의 내용들을 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약간의 어렵고 좀 헷갈리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주의환기법이 뭐였지? 요 체크박스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거기와 유사한 답안을 찾아주시면 거의 정답에 가깝게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6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2번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3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4번 수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5번 오후에는 커피를 제공한다. 자, 정답은 3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네, 지금 낮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계세요. 어르신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되도록이면 자극을 줘서 깨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낮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에 커피나 술과 같은 그런 음료를 제공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수면장애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67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1번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2번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3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4번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5번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자, 이와 같은 상황도 머릿속에 딱 아까 제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주의 환기법을 좀 떠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낮잠을 자다가 번떡 깨셨는데, 예, 화가 나셨어요. 다 나가! 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 1번, 뭐 4번 이런 거 다 안 맞고요. 이렇게 보면 2번, 3번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이분의 상황을 보시면 다 나가! 고요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근데 그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 안 좋아하실 거예요. 이 어르신의 혼자만의 예, 적절한 주의관계 대처법을 좀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공간을 좀 바꿔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산책을 가신다든지 뭐를 사러 간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표현이 그대로 표준규제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에 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봄하실 때 직접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배운 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모든 문제 행동의 대처는 가장 중요한 건 또 강조해요. 주의 환기법.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적절한 정답을 우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2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열어둔다. 3번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5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정답은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네. 여기도 보시면 단순한 일거리. 네. 약간 주의환기법하고 비슷하죠. 자, 배회 못하게 주의를 주실 필요도 없고 창문 열어두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곳은 잠궈두신다. 이렇게 됐어요. 집 안에서 배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집 밖을 나가시는 거예요. 특히 지금 야간인데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잠궈두시는 걸 권장하는 거고 실내 조명은 끄시면 안 돼요. 예, 어둡게 하지 않고 좀 켜두시는 게 좋고요. 텔레비전도 크게 틀어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 이 소음에 의해서 예,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환각이라는 착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 같은 거 크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항에서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배회 대처법에 이 표현 말고도 표준규제 이런 말이 있죠. 신체적 욕구, 그게 뭐지? 배고픔이나 배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집안에서 배회하시는 경우에는 코스 만들어 주시고 신분증 같은 거 소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배회 대처법에 또 나열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체크박스 같이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둔다. 2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3번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번 좋아하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게 한다. 5번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게 한다. 네, 해질녘이 나왔으니까 우리 석양증후군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대처 방법 중에서 불안해서 이런 증상에 행동 장애가 나타나시니까 혼자 있게 두시면 안 돼요.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 주셔야 되고요. 어둡게 하시면 안 돼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여기는 조명을 좀 밝게 하는 방법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나머지 이거 말고도 추가로 나와져 있던 내용들이 있죠.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드리거나 애완동물, 지금 나왔던 인형요법, 그쵸? 그다음 익숙한 소리를 듣게 하거나 좋아하는 일,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아까처럼 밖으로 데려 나가셔서 모시고 나가셔서 장소를 좀 바꿔주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공통점들이에요. 지금 계속 문제를 풀어보시면 또 이제 제 문제 말고도 치매 문제 행동 대처들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공통점이 주요한 기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맥락이 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치매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나요? 문제 행동 간의 문제 행동으로 묻는 실제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치매에서 9개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6개, 7개 정도가 요즘은 문제행동 대처법으로 이렇게 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통점인 주의 환기법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자. 이게 문제행동에 나오는 답을 좀 빨리 찾는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의 노하우, 방법, 그거 알려드리고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번 빨리 옷을 입으라고 소리친다. 3번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4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5번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입니다. 이 내용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가까울 수 있어요.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셔서 옷을 다 벗고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치매가 진행되면 성적 욕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되죠. 근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지고 주변을 잘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옷을 다 벗고 나왔을 때는 이 중에서 뭔가 찾아야 돼. 왜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표준교재는 그런 말 하죠. 뭐 바지가 불편한가? 어디가 간지러운가? 피부에 문제가 있나? 여기도 똑같습니다. 왜 옷을 다 벗고 나오셨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유사한 답안들이 혹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더우셨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대처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항 갈까요?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번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3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번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자, 우리 인지자극 훈련 단계별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게 있죠. 내 건강 일기 쓰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인지자극 훈련에서 최근의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경증 치매 대상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인지자극 훈련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중증 치매 대상자, 이 일기쓰기, 내 건강 일기쓰기는 어딘가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영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우리 표준교재에 보면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쓰기 하는 양식이 일기 쓰는 양식, 진압력을 확인할 수 있게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기분 상태라든지, 시간에 떼서 할 일을 적는다든지, 양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게 하시면서 써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쓰는 거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이 내 건강 일기 쓰기를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3번처럼 대화의 형식으로. 그래서 어르신,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기의 기억들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력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인자훈련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시나요? 물건값 계산하기. 그래서 메뉴판 쫙 갖다 놓고 얼마 얼마 먹었는데 얼만가요? 이런 거. 이런 문제 유형도 우리 하나씩 조금씩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네, 이렇게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2번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2번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3번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4번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5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 안쓰럽네요. 이 표현입니다. 자, 우리 나전달법의 정확한 개념이 체크박스 안에 있습니다. 자, 4단계로 가는 거죠. 행동과 상황을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느끼는 느낌을 말하고 원하는 바를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줄에 보시면 행동이 뭐냐면 식사를 제공하고 하다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다가 사적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요 표현 말고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지금 식사를 제공하시고 있는데 중단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거죠.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랬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 느낌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시는 게 요 영향이죠. 그걸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의 기분이 어떻다? 안쓰럽네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하고 통화를 하니 어르신이 기다리게 됐고 그걸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많이 안쓰럽다. 그러니까 얼른 통화 끊고 빨리 식사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나전달법은 요 4단계를 좀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계시면 어떤 상황에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정답 잘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요 4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거나 생각이 안 난다면 쉽게 답을 찾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전달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교재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아요. 상황을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단계의 순서들을 우리 좀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네. 몇 번 반복하시면 또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힘내세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7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톤이 높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2번 긍정형 문장보다 부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3번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4번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5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한다. 정답은 5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한다. 자, 요거 쓸 때 항상 나오는 거 있어요. 표준교재. 왜? 라는 질문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톤이 높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이 화났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항상 부정형을 쓰지 않습니다. 네, 긍정형 문장으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요 대신에 되는 것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혼동을 오실 수 있어요. 위치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수평, 눈높이가 항상 같은 위치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표현 찾아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7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3번 시각장애 대상자, 4번 청각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자, 정답은 2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좀 표준교재대로 정확하게 하자면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 두 부류의 장애가 하나로 합쳐져 있죠. 네. 자,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일 때는 어려운 표현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반말을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장판을 이용하면 확실히 좀 이해도 빠르고 판단도 빨라요. 자, 그거 외에도 또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냐, 이런 말 쓰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몸짓과 손짓을 이용합니다. 이거 제가 왜 갖고 왔을까요? 자, 여기 있는 거 3개 빼고요. 얘 2개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판단력 이해력 장애를 찾아낼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자,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보시면 저하고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맞습니다. 판박이처럼 찍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요. 왜냐면 최다 문제를 바꾸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저도 지금 800개 만들고 있거든요. 문제집 출간 중이니까. 예, 이렇게 바꿔요. 자, 이런 문제 딱 보고 요거 3개 쏙 빼고 얘가 2개 딱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진짜 문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만 순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 이해력장애 대상자를 소통할 때 방법을 3가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지요? 여기 2개 글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내도 정답이 이거, 요렇게 내도 정답이 이렇게. 예, 그렇게 다 풀어내실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네. 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지게 하면서 갑시다. 자, 그럼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명보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자, 1번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어요? 2번 배를 짚어가면 여기가 아프세요? 3번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번 저녁에 무엇을 드셨어요? 5번 속이 쓰리신 거예요. 자, 정답 찾아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요, 콜라보레이션 문제예요. 융합 문제. 어디랑 어디랑 섞은 걸까요? 자, 분명히 75번은요, 의사소통 문제 파트예요. 이 치매 문제는 우리 60번 때서 이미 다 풀었거든요, 9개. 근데 의사소통 문제인데, 뭐와 같이 합쳤냐면,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468페이지의 문제를 지금 의사소통 파트에서 또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진짜 굉장히 잘 섞어요, 이 부분이요. 자, 문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예, 어떻게 표준교재 나와져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언어를 소통하실 때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배를 짚어가면서 여기가 아프신가요? 머리를 짚어가면서 여기가 아프신가요? 이거 이유도 아시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노래 가르쳐 주잖아요. 그 용어가 왜 그런 노래를 가르치냐면 이건 머리고 이건 어깨고 이렇게 신체부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치매가 진행되시면 머리가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 손이 어딘지 신체 부의 명칭을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이렇게 해서 그 소리만 듣고 내가 진통제를 드렸는데 나중에 배를 만지면서 어우 머리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게 부위의 명칭을 헷갈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부위를 딱 짚어 가시면서 배 여기가 아프신가요? 머리 여기가 아프신가? 이런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6번입니다.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4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자, 정답은 4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입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에요. 1번은 왜 틀리나요? 네, 1번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말을 했을 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우리는 문제가 비언어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 언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거고요. 깜빡거리는 거 안 되고 팔짱 끼는 것도 안 돼요. 한 곳에 고정하는 것도 안 돼요. 요거는 전부 다 비언어에 대한 소통법을 설명하는 거지만 2, 3, 5번은 문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죠? 예, 요런 거 어려운 거 같으면서도 쉬운 거 같으면서도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요, 애매하다 싶을 때 문제를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거기 포인트가 있을 거 이런 식으로요. 예, 우리가 찾는 문제는 비언어였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77번입니다. 질식시 대처법인 하임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번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요거 하임리 방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네, 우리 그림 사진 머릿속에 연상되시죠? 네, 뒤에서 안아서, 그쵸? 네, 손 위치가 있잖아요. 어디죠? 네, 명치하고 배꼽 중간에. 네, 손을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이 부위에 닿게 두 손을 포개신 상태에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시는 거. 요 부분이 하임리법이고요. 하임리법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 정답이 5번.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8번입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비눗물로 씻는다. 2번 지혈대를 감아준다. 3번 손을 마사지해준다. 4번 장갑을 착용하고 꺼즈로 압박한다. 5번 물에 손을 담가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출혈일 때 응급처치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혈입니다. 얼른 피가 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혈에 가까운 걸 찾아볼까요? 직접 압박법이 있죠. 네, 4번이 가장 정확해요. 지혈대도 지혈의 방법이긴 하지만 네, 이제 요거는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두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1번부터 여기 나머지는 다 오답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답은 일단 배웠으니까, 손을 배웠으니까 엄청 막 폭포처럼 쏟아지고 막 이런 동맥출혈이고 이런 경우엔 지혈대를 고려해야 되지만 이렇게 간단한 손에 배운 거에 가는 것들은 꺼즈로 직접 압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또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골고루 섞어 풀으시면서 실력을 막 올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7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2번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3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4번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5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문제 잘 보세요. 잘못 복용하는 경우라고 물었어요. 1번, 2번, 4번, 5번 다 맞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 둘이 짝꿍이죠. 물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고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직후에 복용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이 좀 남아있을 때 칼슘제나 철분제 같은 걸 복용하면 소화불량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한참 지나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더부룩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다음 5번도 맞는 표현이죠. 그럼 3번은 왜 들렸을까요? 자, 약 처방이 바뀌었다면 이전 약이 아니라 새로 처방을 받아온 약을 드셔야 돼요. 왜? 지금 진료 보신 상태에 맞게 처방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네, 8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봐주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이제 정답 공개할게요. 네, 정답이 공개되는데 표시가 없어요. 네, 이거 숫자 번호는 2번이죠. 자, 그럼 패드 붙이는 위치가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가 쇄골인 거 아시죠? 네, 여기 아래에. 그 다음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자, 요 글씨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주시면 우리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무난하게 잘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80번까지 풀어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2월 달에 유튜브를 새 채널 열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이 가장 힘든 업로드였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이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녹화를 하는 화면이 찍다가 계속 정지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네 번째 녹화를 하는 거고요. 중간에 오타가 나서 고치고 하면서 또 편집이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편집기 돌리는 것도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렸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업로드가 금요일 날, 내일 이제 저는 지금 오늘 목요일 날 찍고 있으니까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느냐고. 네. 그래가지고 어렵게 좀 영상을 지금 사실 올리고 있거든요. 약속 지키려고요. 제가 자주는 못해요. 그래서 딱 감사 영상 찍으면서 주 2회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약속은 지키려고 꽤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히도 내일은 정상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밤이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귀하게 찍은 영상이고 어렵게 올린 영상이라서 사실 더 많이 좋은 선생님들한테 영향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끝까지 공부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 예, 저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힘든 하나의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예, 고비를 하나씩 하나씩 넘길 때마다 합격이 가까이 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찬 기쁨으로 이렇게 또 본인을 토닥이시면서 나 오늘 또 45문항 이렇게 다 풀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 그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안에서 뭐를 볼 거냐면 오늘 몇 개 틀리셨는지, 어디 틀리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시작할 때 메모지랑 펜을 가지고 틀린 번호만 옆에다 좀 적어 주십시오 라고 선생님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마치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틀린 문항의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틀린 번호가 몇 번에 해당하는지. 자, 60번대가 많이 틀렸다 그러면 일상생활과 치매 단어를 좀 보충하시면 되고 70번대가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 의사소통과 응급상황 대처를 좀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번대, 40번대, 50번대. 요거를 정말 몇 번을 반복하시면 이제 번호만 딱 보고도요. 아, 어디 파트다, 어디 파트다. 이렇게 우리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는 이제 뭘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사실 표준 교재가 제일 좋은데 책을 읽는 게 좀 힘드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끝나면 시작을 할 거예요. 이론에 관한 단원들은 6강으로 다 맞춰서 앞에 이제 이론 강의들은 단원 강의를 만들었는데 아직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 채널이 이제 곧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강좌가 많이 없어요, 강의가. 다음에 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섭취부터 응급상황 대처까지 또 단원의 중요한 기출 문제들만 네,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중간에 또 모의고사 한번 올 거고요. 네, 그렇게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 채널이 영상이 많이 없으니까 봐주세요라고 부탁 못할 것 같고 예, 표준 교재를 보시고 또 우리가 개념 강의나 기출 문제에서 단원 문제로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쪽 단원들을 좀 보충해 주신다면 다음번에도 저랑 모의고사 풀 때 점수가 또 탁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셔서 틀린 문항수들을 버리지 마시고 한번 모아보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점수가 상승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부는 그래도 결과가 조금 났을 때 기분 좋게 이렇게 우리 신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효과 보시면 댓글에 많이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되는구나 이렇게 힘 얻어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갑니다. 예, 인사해야죠. 빠이빠이. 예, 오늘도 공부하신 애쓰셨습니다. 너울쌤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